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국어와 수학 공부 병행이 가능한 초등부터 고등, 수능, 내신, 영어 로드맵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영어 강사로서는 이 로드맵이 학부모님들이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촬영하면서 아마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인 자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 저학년 한번 볼게요. 보통 초등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일단 자녀분들이 영어 그림 동화를 읽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영어 그림 동화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뭐 영어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초등 저학년 때는 공부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부에 대한 즐거움, 부모님과 어떠한 경험, 그리고 부모님과 어떤 뭐 대화,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어떠한 분위기, 어떤 자세, 약간 이런 거 좀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이제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종이 사전에서 발음 기호 있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검색해 보면은 발음 기호 있는 방법 많아요. 자료들이요. 그리고 파닉스는 그냥 시중에 가장 유명한 교재 한 권 정도만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초등 이제 영어 학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이씨 영어와는 전혀 별개의 뭐 실용 영어도 될 수 있지만 뭐 파닉스 막 시주 과정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팔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고등 이씨 영어를 강의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 강사님들이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을 한다면 그분들의 강의를 듣기를 추천합니다. 적어도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초등학원과 이제 중등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등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강의를 팔아야 돼요. 학원을 오랫동안 등록시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행을 나가요. 선행을 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행을 하면 진도 빼기 시기의 선행을 나갑니다. 보통. 그러면 영어 기반이 약해요. 고등부에 올라오는 순간 내신의 범위가 이제 중학교와 다르게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면 보통 중학교 때 1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이 고등부에서는 한 3, 4등급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만약 내신을 준비한다면 야 영어 지문은 통째로 외우게 막 하게끔 해요. 가능하거든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량도 아니고요. 특히 초등 영어 학원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시중에 뭐 초등 영문법 3.8배째 말고도 다양한 초등 문법 교재들 있잖아요. 요 교재들 그냥 꾸준하게 풀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초등 영단어 800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초등 영단 800개에다 이제 발음하고 발음 기호랑 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초등 고학년. 초등 고학년에서는 영어 원서를 보면 좋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초등 영어 학원에서 이제 보통 원서 팔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초등부에서 많이 좀 상술적인 면으로 돈을 좀 벌기 쉬운 게 영어 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서 만능주의. 뭐 어떠한 강사님들은 유튜브에서 뭐 원서를 막 몇백 건에서 몇천 건을 읽어야 된다 말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씨에서는 첫 번째 영어는 지나치게 많이 하고 공부를 수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세 번째 국어는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실제로 이제 재수반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을 강의를 해보면은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영어 원서도 그렇고 막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 원서를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 수능 영어 등급이 잘 나오고 국어 등급이 잘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등부 학생들, 이과 학생들 보면은 독서 많이 안 해도 국어 등급 잘 나오는 학생 많고요. 또 영어 원서 많이 안 읽어도요. 영어 1등급 나오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이씨 공부는 이씨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녀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막 몇백 건 읽어라, 몇천 건 읽어라. 제가 그런 영상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어휘랑 문법하고 구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원서를 읽지? 그럼 실제로 그렇게 원서를 읽은 아이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문장 안에 구조도 못 보고요. 그냥 읽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대충 읽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어휘 문법 구분이 잡혀 있는 이제 자녀분들은 영어 원서 잘 읽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많지 않고 보통은 본인이 제대로 읽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막 이런 필독서, 어떤 막 국어를 위한 막 필독서, 아니 영어 원서는 이게 유명하다 추천 많이 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어 원서는요, 영한 대역으로 된 영어 원서책을 자녀분들이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한 대역이 뭐냐면 시중에 이제 영어 지문이 있고요, 옆에 한글 이제 해석이 있어요. 또 영어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를 많이 안 읽거나 또는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영한 대역을 추천드려요. 뭐 어린 왕자, 그리고 뭐 키다리 아저씨, 막 러브 스토리, 시중에 교재들이 상당히, 교재가 아니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그냥 읽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선생님, 제 아들은요 영어 원서는커녕 한글로 된 책도 잘 안 읽는다. 그럼 저는 생각할 때 모국어가 일단 우선이에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그냥 한글로 된 책을 먼저 읽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잘 안 하는데 어떡하죠? 독서를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거실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직접 책을 읽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신문 보는 모습, 사전 찾는 연습,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은 자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책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한글로 된 책을 잘 안 읽는다. 서점 가가지고 자녀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구 고르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먼저 자유롭게 읽게 해주세요.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책도 상관없어요. 뭐 무협지, 판타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에서는 저는 선행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중학교 영어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학원 같은 경우는 막 진도 빼기 위주로 막 선행을 나가는데 그거 말고 선행이라는 건 강사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행을 충분히 하고 심화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 영단어 1800 이거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년 문법 3800제 1학년 교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할지 많이 여쭤보는데 저는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 대비로 중학교 영단어랑 중학교 문법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년 문법 3800제 만약 시중에 강의를 해준 데가 없다.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그러면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학년 문법 3800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중학년 문법 뭐 3800제 교재를 추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 수가. 근데 이제 실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문법 3800제가 지문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다른 강사님들이 중앙연포 3800제 같은 경우 너무 문제수 많으니까 다른 교재를 봐라. 아니면 본인 교재를 봐라 하는데 본인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고 중앙연문법 3800제 어떤 문제 질이나 예문 질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영문법 1위 교재는 1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수는 많지만 강사로서는 그걸 꾸준히 풀고 많이 틀리겠죠. 대신에 각 단원별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영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니들이 뭐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녀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즐거움, 공부 습관, 그리고 자녀분들의 과제 같은 거 체크하면서 본인 자녀의 공부 스타일, 어떠한 뭐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조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상당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유명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이 이씨 영어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러니까 계속 막 원서 위주로 막 공구팔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이씨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약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영어 강사님들끼리도 막 서로 싸워요. 어떤 강사님은 뭐 영어 단어장은 삽질이다. 영어 문법은 볼 필요 없다. K 문법 크게 도움 안 된다. 영어 원서가 짱이다. 나의 리딩 수업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다른 강사님들은 아니다 문법 중요하다 주장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본인들이 강의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딩을 주로 또는 영어 독해를 주로 하는 강사님들은 독해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문법, 단어장 다 필요 없고 독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반면에 내신학원 강사님들은 내신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문법이요. 서술형 문제도 중요하고 당연히 문법도 중요하고 저도 문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휘 문법 구문을 알아야지 독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근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조언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원서 수업을 나가면서 뭐 라이팅을 봐줘요. 그러면 그쪽만 계속 강조를 하고 원서가 중요하다. 야, K 문법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원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휘도 실력이 많이 쌓이고 독해 잘한다. 근데 가운데 있어서 강사 입장에서 보면 아닌데 원서도 읽고 문법도 어휘도 같이 문법도 공부하면 더 빠르게 실력을 올리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조언도 잘 선별하셔야 합니다. 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영한대역 영어 원서는 계속 꾸준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서 읽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원서가 글이 이제 길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 영어도 독해 지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은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래도 보통 핸드폰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빼가지고 영어 원서 한 3페이지에서 한 3에서 한 4페이지? 그 정도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능 영어 독해 지문보다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영어 독해를 풀 때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 영단어 공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영법 3800제 2학년 3학년 교재로 문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문법이라는 게 고등학교 내신 올라와서 서술형 문제를 할 때도 중요하고 사실 독해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 문장 구조 등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알면 독해 문장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 문법 교재를 연습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기초 독해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문 독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구문 독해 교재는 천인문 기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인문 기본편으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휘 문법 구문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이 정도까지 연습해야지 영어 원서가 좀 잘 익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좀 쉬운 독해 교재로 리딩 튜터 같은 교재 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독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앞에서 공부했던 어휘 문법 구문이 실제 지문에서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걸 약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졸업하기 때까지 저는 이제 고등 영어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실제 이제 이씨 싸움은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중학교 때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시험 범위도, 내신 시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미리 약간 좀 공부를 좀 기반을 잡아놔야지 정시와 수시를 둘 다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 외에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방학 때 해도 좋고요. 자, 먼저 고등 영단어, 뭐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어원이 있는 책을 추천합니다. 어원이 있으면 그래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 어원이 없으면 철자가 비슷한 단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원을 약간 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어휘를 외울 때는 단어 테스트 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틀린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단어가 아직 안 잡혔는지를 알 수 있고 예문 봐주시고요. 단어 뜻만 보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실제 예문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원이 있으면 어원 참고해 주시고요. 어원을 알면 관련된 파생어들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해마 연상법. 해마 연상법은 마지막에 다 활용해 주세요. 처음부터 해마 연상법을 이용하시려면 그 해마 연상법을 생각하려고 하면서 계속 연상을 해야 돼요. 그게 더 잘 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외우다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해마 연습법 추천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는 어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어휘 노트에는 뭐 문법, 구문, 독해, 그리고 수능 기출, 모의고사 등 모르는 단어들,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와도 많이 겹치면서 복습 효과도 생기고요. 이 어휘 노트에 정말 많은 단어들이 쌓일 거예요. 그 자투리 시간에 많이 봐주시고요. 또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포스티지에다 크게 영어 단어 적고 작게 한글 뜻 적어가지고 붙이세요. 뭐 벽에도 붙이고 책상 앞에도 붙이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면은 외워집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어떠한 단어를 뭐 그날 어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외웠다고 해서 계속 외워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당연히 까먹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일단 영어 단어 테스트로 아웃풋 연습을 해주세요. 인풋과 아웃풋 연습을 계속 해주지만 실제로 영어 지문에서 그 단어를 3번에서 4번은 봐야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무료 강의인데 EBS 로스리 그래머홀리 전설의 강의죠. 제가 10년 이상 독학 교재로 추천드렸는데 이거 무료 강의예요. 참고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문법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영문법, 이제 서술형도 대비해야 되고 고교 영문법 3300제를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법 3800제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영문법 공부하면서도 꼭 문법을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독해 해석하는 연습, 또 서술형을 대비해서 뭐 어순이나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내신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서술이에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으면 뭐 겨울방학이라도. 그래서 뭐 저는 필히 통하는 고등 서술형 뭐 이런 교재 추천하는데요. 그 교재 안에서 이런 유형의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아,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를 직접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좀 대비할 겸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영어 독해 교재에서 가장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죠. 기본 완성 시점. 기본은 고1, 완성은 고2, 시점은 고3. 그래서 기본편 공부하시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체크해 주시고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 체크하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문장과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순접인지 역접인지 따져가지고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풀고 나서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는 연습. 보통 수능 영어 독해를 잘하는 비결은요. 수능 영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해서 해석하고 푼다? 좋죠. 근데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지문들은요. 그러면 이걸 잊지 마세요. 평가원들은 지문 안에 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답의 단서를 반드시 넣습니다. 답의 단서 찾는 걸 연습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취재자 입장에서 오답 패턴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유형별로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는구나. 취재자들은 우리를 떠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답을 내는구나. 이걸 알면요. 나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소법으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문장은 정리해 주세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이런 문장에는 학생분들의 취약한 문장 구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 연습을 안 하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문장 구조가 약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실전에서 시험 볼 때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문장 구조가 나오거나 긴 독해 장점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문장 노트 정리해주고 모르는 어휘들 정리해서 어휘 노트 정리해가지고 자초시험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시와 그리고 수시를 둘 다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독학거리를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영어는 사교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미 시중에 EBS 강의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독학 교재들 해서 잘 나오는 교재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진 게 내신 있잖아요. 내신은 뭐 이그젠 4U나 여러 가지 문제 은행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많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세요. 그럼 내신학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질의응답이 중요하지 않냐? 질의응답이요? 챗 GPT. 저는 국어랑 수학도 다 이걸로 이제 학생들 다 같이 도와주는데요. 상당히 상세하게 해설 자세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고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에서도 내신과 질의응답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등 영단어 이제 계속 암기해 주시고요. 자이스토리 독해 완성편, 시정편 계속 꾸준히 푸시고, 근데 자이스토리 독해 아까 저희가 기본 푼다 했잖아요. 풀고 나서 완성 들어가기 전에 저희 리딩 스킬 좀 공부하시다. 시중에 가장 리딩 스킬 잘 나온 교재인데 잘 모르세요. 옛날 교재라서. 영어 독해 1등급 독해 기술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풀어야 하는지 스킬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독학으로 볼 수 있게끔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이스토리 수능 연도별 모의고사. 수능 기출과 실제 이제 모의고사들을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저는 영어 강사지만 사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불필요한 과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 실용영어. 실용영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만약에 유학을 간다. 중요합니다. 영유 중요하죠. 만약에 영어 회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다? 그러면 이씨 영어를 해주세요. 실용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래도 영어 회화 중요하지 않냐? 영어 회화는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도 있고, 영어 회화학원도 있고, 요즘에는 뭐 AI로 하는 어플도 있고, 또 무료로 외국인 친구들하고 영어 회화하는 뭐 보이스 채팅 관련된 어플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빠른 거는요, 그냥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수능을 굳이 볼 거라면 저희가 이씨 영어에 가지고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은 게요. 국어, 수학이 더 중요해요. 근데 국어를 너무 늦게 시작하고요. 수학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하니까 학생들 어떻게 되냐면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내신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합니다. 또 뭐 내신만 있나요?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시 말고 이시, 정시 있잖아요. 정시 준비를 못 해요. 그리고 내신이 조금만 미끄러지면은 대학으로 학교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수를 또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위에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실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학원들도 소수 인원만 거의 성공하는데 그런 학생들 부풀리기로 마치 다수인 것처럼 하고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다 재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다시 또 기반이 중요하고요. 그럼 다시 또 기반은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미리 잡아놔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학원 비용 상당히 비쌉니다. 1년에 한 2천에서 뭐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5천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재수를 하면 또 성공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수를 성공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본인이 전에 공부했을 때 공부 습관이 있고 공부 방향도 알고 공부 방법도 알아요. 근데 좀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잘해요. 보아하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습관도 없고 공부 방향도 모르고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럼 재수하면 또 안 돼요. 보통 그런 학생들 성인 쪽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제발 영어 공부를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국어와 수학을 같이 병행을 해주세요. 영어 공부 로드맵 관련된 책들을 보잖아요. 영어 강사님들이 국어와 수학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주거나 본인 학원이나 뭐 본인 어떠한 사업과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 위주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쪽을 위주로 하라고 하고 다른 쪽을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등부 학부모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뺑뺑이 하지 마세요. 고등에서 안 통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통해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뺑뺑이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분위기 조성해 주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 습관 잡아주고 그래서 다시 초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초등 학부모님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주위에서 들은 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뭐 어디 학원 다닌다, 뭐 남들이 뭐 한다 남을 많이 신경 써요. 근데 극성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고등부 올라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본인 자녀에게만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교육도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많은 사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학생도 많지 않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요. 저는 초등학생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뭐 독서나 영어 원서 말고도 한자 공부, 한문, 그리고 사전 찾는 연습. 그리고 사실 독서랑 영어 원서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바로 교과서 읽기. 교과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목차를 볼 수 있고 각각 단원별 목차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해보고 꼼꼼하게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독서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매번 이제 국어 강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비슷해요. 교과서 읽기 잘 안 읽습니다. 고등부 가서 막 요약서만 읽기만 하고요. 근데 이게 성인 가서도 문제예요. 성인 가서 고시 준비하잖아요. 기본서가 1000페이지예요. 근데 교과서를 잘 안 읽어본 분들은 기본서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수능과 내신 관련해서 영어 로드맵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국어 수학 공부 병행이 중요하고 국어 수학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사교육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 자녀에게 맞는 부분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